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것은 항공주 관련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아마 제가 5월 초 이쯤에 5월 말경에 우리 항공주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2분기가 비수기니까 그 비수기 때 우리가 낮은 점을 또 이용해야 되고 항상 3월과 7, 8월 이쯤에서 두 번의 주가의 상승이 오는 1년에 두 번 정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항공주 관련돼서는 우리가 특히 가장 성수기가 7, 8월 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항공주 생각해 보면 유가겠죠. 항공유가 좀 많이 가격이 내려가야 되고요. 또 그러려고 하면 달러 약세도도 같이 따라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의 매크로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유가 하락했고요. 달러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더더욱이나 두 달 연속해서 지금 70불대 내려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과거에 제가 5월 초쯤에 이야기 드릴 때는 그 항공유 마진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달러도 이번 달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당히 항공업 관련돼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업계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좀 우려 상황으로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4월달, 5월달에도 2019년도 정도 되는 수준의 운송 객수가 유지가 되느냐 또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 경기 침체가 좀 도래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행객 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항공주가 7, 8월에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결론은 지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된다 이런 결론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면 열정적인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공항 이용객 숫자는 45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 최고 호황기 때는 800만 명을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공항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공항 1터미널, 2터미널이 있어서 충분히 지금도 수요는 충분히 더 늘려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먼 미래에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하면 더 좋겠습니다. 인천공항 자체가 수속도 빠르고 시스템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경쟁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우리가 좀 가장 좋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공항 이용객 수가 늘으면 다행히 운송객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항공업엔 당연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 이런 걸 별로 취급하지 않는 LCC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사업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 되게 좋은 소식이죠. 이 소식이 어디 거냐고요? 제주 항공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또 우리가 진에어라든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대형기로 좀 변경을 해서 노선을 갖다 좀 장거리로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지 타산을 좀 맞춰 나가고 있는데 사실 진에어나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몇 대 줄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비행기로 좀 효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항공업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늘 비수기다. 2분기에도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이터가 나와줬다는 거 상당히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분기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하면 누구나 또 올해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대부분 이런 거죠. 사실 제 동창회 같은 경우도 야 올해는 한번 여행 가자. 오랜만에 우리가 와이프들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코로나 걸리고 나면 가족들한테 민폐 끼친다고 상당히 구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럴 만한 이유도 없어진 것 같고요. 다 누구나 가족여행도 한번 가고 싶어 하고 친구들하고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우리가 마인드가 다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항공대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LCC 업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20% 이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에어하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제주항공을 잘 봐주지 않는 거죠. 아직은 수급이 돌아올 땐 조금 이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데이터를 갖다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4월달 같은 경우하고 5월달 두 달 정도 확인하고 나면 6월달도 우리가 유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자, 주식을 일찍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과연 지치지 말고 기다려야 될 때다. 왜? 7, 8월 성수기를 우리가 즐겨야 될 때고, 사실 그렇다고 지난달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냐?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반등이 오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로 보고 나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요.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반도체나 이런 부분 IT 쪽의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IT나 반도체 쪽이 주가가 추가로 업사이드로 얼마나 남았을까? 2차 전지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또 수익 실현을 했죠. 거기서 남는 돈 일부를 가지고 또 이쪽 부분에 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가 주가로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10%, 20% 오를 확률하고 이런 항공 분야의 주가가 10%, 20% 오를 확률을 계산해 보면 저는 이쪽이 더 충분히 더 높다 생각이 들고요. 이미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고점 부분까지 대부분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일부분 기간 조정을 가든 주춤주춤 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는 더 필요하죠. 그런 틈새를 좀 이용을 해서 저는 항공주로도 좀 더 포지션을 좀 더 늘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예, 저랑 같은 의견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최고점에서 예를 들면 주식을 매도하고 나와서 그때쯤 다른 걸 바라보다 보면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짜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인다고 하면 또 이런 거잖아요. 계절주 아니겠어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3월과 7, 8월 이 두 군데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3월보단 7, 8월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은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런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 9월달, 10월달 돼서 항공주 관련돼서 소식을 듣고 야 최고 실적이래 라고 해서 매수하면 바로 물리기 시작을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저 아까 그 부분은 그런 거죠. 주식을 자주 거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요. 전체적인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다 개선이에요. 엄청난 예를 들면 개선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데이터가 주가 차트처럼 계산해 보면 폭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영업이익과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은 배수를 계산해 보면 2019년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고려해보고 가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노선, 일본, 중국 노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려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중국 노선인데요. 중국 노선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전월 대비해서 10% 정도씩 상승을 하고 있죠. 당연히 중국도 이제 먹고 살만 합니다. 어느 정도쯤 한중 관계도 그닥 좋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 여행들은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이긴 한데요. 단체 여행객들, 이제 뭐 과거처럼 한국같이 안전한 나라,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에서 단체 여행객들 서울 시내 들어오면 아주 길 막히고 짜증나니까 사실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적당히 와서 우리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뭐 동남아 노선, 일본, 중국 노선 다 양호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 자, 그럼 성수기에 도래되고 나면 동남아, 일본 이전 좀 노선 정도는 적어도 과거 대비해서 100% 이상 오버플로우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중국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개선돼 가면서 아마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0% 수준까지는 충분히 도달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대비만은 못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지금 항공업계의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곳들이 이런 거겠죠. 뭐 면세점이나 카지노 이런 쪽이 조금 영향을 받을 텐데 뭐 카지노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면세점 쪽에서 조금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점은 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유럽이나 이런 곳의 여행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건 다 대부분 같은 현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그 마진율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이 얼마큼 나오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외부 환경 이미 매크로 지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될 거고요. 이제부터는 여행객 숫자만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증가되면서 7, 8월에 도달되기만 하면 주가는 따라오기 마련하긴이겠어요. 아니 영업이익과 실적이 개선되는데 왜 주가가 안 따라옵니까?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CC 분야에 관련돼서는 아직 주가가 대부분 반등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1분기 때 너무 기대감이 높이 가서 주가가 높이 올라갔다.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들은 하반 경직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 즉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통상 지금 2만 원에서 19,000원 정도 수준을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높게 부른 것도 아니죠. 과거의 최고를 들면 주가의 수준을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52주 최고가가 한 22,000원 정도인데 이거 코로나 기대감, 그죠? 그것만 가지고도 과거엔 이렇게 올랐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실적을 따져대? 짜증나게. 자, 그래서 지금 체크해 본 거는 그 고점과 그 사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8,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찍어줘야 된다. 왜? 이때보다는 어때요? 실적과 업적이 더 좋으면 그때보다는 약간 업사이드 찍어주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높이도 사실 비슷해요. 여기서 이 구간인데요. 그러면 6,000원이잖아요. 여기 6,000원 더하면 19,000원 이 정도입니다. 아마 대신증권에서 제시한 저 타겟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제가 최고점 뭐 22,000원, 뭐 25,000원 이 정도 보자는 건 아니고 19,000원, 18,000원 이 정도 수준만 우리가 보고 가다가 수급이 상당히 쏠린다라고 하면 뭐 그땐 더 즐겨야 되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골반에 보면 될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항공업도 주가들 움직이는 스펙을 한번 보세요. 짧은 기간,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사이에 주가가 높이가 30%, 40%씩 상승하는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시즌 상품이니까 또 쏠릴 때 쭉 들어왔다가 쭉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시장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실적도 다 데이터가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가의 상승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둘 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곳으로 또 한번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갈 때가 어딥니까? 뭐 스마트폰은 계속 들고 계셔야 되고요. 석유화학 부분은 지금 진입해야 되는 단계고요. 이런 반도체는 지금 높이 쳤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수익 실현 좀 하셔서 포트폴리오 개선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늘 투자의 판단을 본인이 잘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항공주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머니케어 뉴스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파이팅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